안녕하세요. 초식물남자 초식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웠던 식물들의 단점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 이건 개인 경험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식물은 필로덴드론이라는 식물이에요. 이 식물은 잎사귀 폭도 넓고 줄기도 굉장히 커요. 덩굴 식물입니다. 필로덴드론이라는 식물은 필로와 덴드론의 합성어로 나무를 타고 올라가길 좋아하는 식물인데요. 이 식물이 이 지지대를 타고 올라갔을 때 갈수록 잎사귀가 커지게 되는데 공간을 상당히 차지합니다. 물론 넓은 집에서 이 식물을 단독으로 키우는 것은 괜찮겠지만 필로덴드론을 구매할 정도면은 식물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일 텐데요. 그래서 이 집안에 많은 식물이 있을 때 이 필로덴드론류가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필로덴드론도 이 정도인데 그 대왕 몬스테라는 얼마나 클지 상상이 안 가네요. 아무튼 작은 식물을 주로 키웠던 저로서는 큰 식물을 키워보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막상 키워보니까 당황스러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식물은 몬스테라예요. 몬스테라가 딱 이 정도일 때 귀여운 것 같아요. 희망을 갖고 더 예뻐지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때가 몬스테라 키우기에 가장 재밌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몬스테라가 아까 그 이 필로덴드론처럼 이렇게 커진다면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물들은 작을 때는 중형종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런 덩굴 식물인데요. 덩굴 식물을 좋아하는 저는 덩굴 식물이 이 상태로 계속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덩굴 식물은 잘라주지 않으면 생장점이 끊기지 않아서 끊임없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쁜 형태가 100%라고 할 때 그 100%를 넘어서면 굉장히 곤란하고 잎사귀도 작아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장점을 잘라주시면 옆에서 이렇게 새로운 생장점이 나오거든요. 덩굴식물을 보기 좋게 키우려면 자주 잘라줘서 새로운 생장점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 잘라서 번식했는데 이렇게 나온 생장점이 또 나왔습니다. 스파트 필름은 키우기 쉽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키우기 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키워본 결과 방금 사온 것처럼 막 싱싱한 상태로 키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며칠 전까지 좀 싱싱했었는데 또 물 부족 증상처럼 또 축축 처졌습니다. 그리고 얘는 잎끝 갈색이 이렇게 되는데요. 축축 처진 듯한 느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분명 제가 물을 줬어요. 그런데도 축축 처지네요. 네, 그 다음은 오르비폴리아예요. 칼라데아 오르비폴리아인데요. 지금 이렇게 새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르비폴리아의 단점은 잎사귀 끝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겨울도 버텼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지 않나요? 제가 잎사귀를 다 잘라줬는데 그냥 키울 걸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잎사귀를 안 잘랐는데도 굉장히 싱싱하네요. 내년부터는 그냥 놔두고 키워봐야겠습니다. 칼라데아가 응애가 잘 생긴다고 하는데 응애는 생기지 않습니다. 블랙벨벳 알로카시아라는 식물이에요. 이렇게 또 새순이 나오긴 했는데요. 저는 이 식물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알로카시아는 습도가 부족하면 잎사귀가 쭈글쭈글거리고요. 물음병이 생겨서 줄기가 썩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응애라는 벌레가 생깁니다. 제가 저번에 퐁퐁물로 샤워를 시켜줘서 응애는 처치한 것 같은데 이 식물은 응애가 굉장히 잘 발생되는 종류예요. 벌레 문제, 다육이입니다. 다육이는 정말 문제가 많은 품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육이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다육이를 키우면 이렇게 생깁니다. 다육이가 기린이 됐어요. 이 다육이는 직사광선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줄기가 길어집니다. 또 물을 많이 줘도 길어지고요. 자외선을 받지 못하면 특히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실내에서 다육이를 키웠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되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네, 다음 식물은 금전수인데요. 금전수는 완벽한 식물입니다. 적은 빛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죠. 하지만 이 식물의 단점은 식물이 자랄수록 얘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묶어놨어요. 얘가 이렇게 막 넘어져요. 그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 넘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석금전수라는 품종이 나왔어요. 보석금전수는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줄기가 두꺼워요. 여러분 보석금전수 키워보세요. 수염 핀란드시아라는 품종이에요. 복슬복슬 복슬강아지 같은 행이식물인데요. 이 식물은 아주 문제점이 많은 식물이에요. 갑자기 이게 좀 얘도 하엽이 생깁니다. 이 식물도 하엽이 생기는데 갈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연두색과 갈색이 섞입니다. 실내에서는 그 습도 조절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식물이 갈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죽은 잎과 산 잎을 같이 키워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아래쪽은 굉장히 싱싱한데 위쪽은 좀 갈변하는 경우도 있고 이 수염이 뭉치다 보면은 과습으로 좀 썩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테이블 야자라는 식물인데요. 테이블 야자는 아주 키우기 쉬운데 잎끝이 이렇게 갈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잦아요. 아레카 야자도 그러고 테이블 야자도 그러고 잎끝 갈색 현상이 굉장히 심한 품종입니다. 이 원인은 습도 부족보다는 무기염류 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스투키는 정말 키우기 쉬운 식물이라고 소개가 돼 있는데요. 스투키의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투키 끝이 잘리면은 성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식물을 이렇게 크게 키워보려고 이 스투키를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잘린 스투키는 성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투키는 그냥 조화처럼 그냥 키우고 여기서 옆에서 새싹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제가 스투키 키우기를 검색했더니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스투키도 다 잘라서 삽목을 한 개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키우기보다는 여기서 그 뭐 이상한 새싹이 막 나온대요. 그걸 키워야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모형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이 루비 고무나무와 수채화 고무나무예요. 이 나무를 제가 거의 1년 정도 키워봤지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 나무들이 잎사귀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새순도 나오긴 했는데 색감도 굉장히 많이 빠진 편입니다. 루비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일반 수채화 고무나무도 굉장히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상 증세가 하나씩 생겨 잎사귀가 이렇게 꼬이는 경우가 한두 개씩 발생이 됩니다. 아랫잎은 싱싱해요. 네, 한두 개씩 기형적인 잎이 나와요. 그리고 비료 섞은 수채화 고무나무인데요. 엄청 많이 자랐습니다. 지금 옆에 거랑 비교해 드려 볼까요? 더 많이 자랐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크기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화분이 있는 걸 감안해도 이 목대 차이랑 이 크기 차이가 엄청납니다. 제가 이 잎사귀를 외목대로 하기 위해 잎을 좀 잘라줘서 잎이 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성장이 정말 빠릅니다. 그렇다고 비료를 안 주고 분갈이를 안 한 저 화분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상태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료를 섞어도 되고 안 섞어도 되나봐요. 근데 섞으면 더 잘 자란다. 1년 이상 분갈이를 안 했지만 굉장히 잘 자라는 편이에요. 이 정도면. 그러죠? 그러니 여러분 수채화 고무나무를 그냥 잘 키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식물들이 이 정도만 자라면은 뭐 아쉬울 것도 없죠. 잎사귀 뭐 한두 장 손상돼도 앞으로 나올 잎사귀만 좋다면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뭐 완벽하죠, 여러분. 굉장히 싱싱해요. 짱! 수박 페페입니다. 수박 페페. 제가 수박 페페를 키운 지 거의 1년 반, 거의 2년이 다 되었을 거예요. 수박 페페가
원래 한 이 정도로 풍성했었는데 줄어서 결국은 이 물꽂이 소생 시스템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소생 중이에요. 아직 죽진 않았습니다. 제가 뿌리를 내리려고 다시 잘라서 넣어놨어요. 번식한 개체가 오히려 더 잘 컸을 정도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품종입니다. 키우기 쉽다는 분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오래 키우는 분을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잘 키우고 싶은 품종인데 실내에서 키우기 상당히 어려운 돌연사가 많은 품종인 것 같아요. 베고니아는 실내에서 키우기 까다로운 품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베고니아 이렇게 잎끝이 갈색이 되는 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식물은 곰팡이에 상당히 취약하고요. 키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알려진 품종입니다.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안스리움이라는 식물인데요. 이 안스리움이라는 식물은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장점을 우선 설명드리자면은 꽃도 피고 잎도 두껍고 습도에도 강하고 굉장히 완벽한 식물입니다. 잎과 꽃을 동시에 관상하는 식물이에요. 꽃도 사계절 피니까 실내 관접식물로 거의 최고라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식물의 단점은 뿌리가 굉장히 통통해요. 그래서 뿌리가 썩는 증상이 엄청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식물을 일반 흙에 심으면은 뿌리가 썩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잎이 막 노랗게 변할 거예요. 그래서 안스리움을 잘 키우려면은 난초를 심는 것처럼 바크나 마사토, 펄라이트를 많이 섞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토분에 키우면 좋겠죠. 그래서 안스리움은 뿌리가 약하다. 그 점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식물은 클라리네 비움이라는 희귀식물인데요. 이 식물은 정말 키우기도 쉽고 잎사귀도 예쁘고 거의 완벽한 식물입니다. 네, 이 식물도 안스리움 종류이기 때문에 아까 소개해드린 안스리움처럼 뿌리가 굉장히 통통하고 과습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 안스리움, 이 클라리네 비움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희귀식물이라 가격이 비싸요.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로즈마리입니다. 로즈마리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로즈마리의 단점은 실내에서 키웠을 때 싱싱하지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저것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여러 번 키워보기도 했는데 그냥 실내에선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얘가 100%로 밖에서 본 로즈마리처럼 잎이 빳빳해가지고 막 그런 싱그러운 느낌을 기대했는데 여기는 좀 술 취한 것처럼 이게 흐물흐물해요. 로즈마리가 잎사귀도 연하고 단단한 느낌이 없어요. 좀 새순이라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향기는 좋네. 몬스테라 아단소니의 단점은 거의 없는 편인데 잎사귀가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생겨요. 겨울철에. 근데 이 식물이 잎사귀가 이렇게 많아야 예쁜데 이게 한두 장씩 떨어지면은 이렇게 휑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 줄기를 한두 줄기만 올릴 게 아니라 한번 기둥에 올릴 때 여러 줄기를 올리면은 잎사귀가 떨어져도 좀 그걸 감안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식물을 키우다 보면은 굳이 단점을 찾자면은 없는 것 같아요. 단점 없어. 이거 완벽한 식물. 몬스테라 아단솔 입장. 그리고 몬스테라 아단솔을 설명드렸으니까 제가 숨겨놨던 최초 공개는 아닌데 제가 숨겨놨던 저의 아단소니를 한번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짜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엽죠? 미니 아단소니. 엄청 싱싱해. 이 아단소니랑 같은 종자일 거예요, 아마. 제가 신기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같은 종자인데 모스포를
세운 것과 안 세운 거의 잎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모스폴 세운 건 잎이 이렇게 크잖아요. 여기 안에서 새로운 생장점이 나왔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졌어요. 잎사귀가 늘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잎사귀가 늘어졌는데 잎사귀 정말 작죠. 너무 작죠. 이건 뭐야, 오블리쿠아야 뭐야. 잎사귀 구멍 대박. 엄청 작죠. 얘가 여기서 이렇게 늘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장점이 생겨서 여기서 늘어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줄기가 늘어졌잖아요. 근데 이 위에 잎은 또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진 줄기가 덩굴이 늘어지면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작게 난다. 이게 증명이 됐죠? 이렇게 작게 늘어집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같은 종자지만 이렇게 잎사귀가 커진다. 와, 너무 크다. 네, 물론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식물들의 단점을 알아봤고요. 여러분도 식물 선택 시 이 단점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초보식물 남자 초식남이었고요.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